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뇌생 조건부인가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조건부인가는 개뇌생 변제 계획안의 인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때까지 수년간 법원에 자신의 재산, 소득, 이직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고요.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되었다면 그만큼 변제금을 더 상향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내주는 인가죠. 원래 개뇌생 제도는 인가 결정이 났으면 채무자는 이 인가 결정에서 정해진 계획안대로 매월 변제를 이행하기만 하면 되고요. 소득이 중간에 더 올랐다거나 또 직장이 중간에 변경되었다라고 해도 별다른 보고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이 조건부 인가는 변제 도중에 월급이 오르거나 새로이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또 재산이 변동이 생기게 되면 이러한 변동 사실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요. 또 갚는 금액이나 기간을 더 연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법원이 채무자에게 족쇄를 콱 채워준 거죠. 이 조건부 인가를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처음에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개뇌생 신청 시점에서는 낮은 급여로 소득 신고를 해서 변제금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인가 결정을 내주는 거죠. 조건부 인가의 내용은 대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월 말과 12월 말에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보고하라. 그리고 이직을 하거나 소득이 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이 조건부 인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다른 보고 없이 중간에 마음대로 이직을 하고요. 또 마음대로 소득을 높였다가 나중에 면책 신청을 앞두고 와서 법원으로부터 왜 조건부 인가대로 이행하지 않았는지 소명을 하라 하는 그런 보정 권고를 받게 되는 거죠. 이 법원의 보정 내용은 대부분 법원들이 거의 동일하게 내고 있는데요. 이 대구지방법원의 보정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변제계획안 시황, 기타 사항의 소득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와 또 소득의 변경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 보정 권고 서류를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왜 중간에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으셨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맨 처음에 사건을 진행했던 법률사무소에서 이 조건부 인가와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무실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겠죠. 어쨌든 면책 이전에 채무자가 소득이 높은 직장으로 옮겼는데 신고하지 않고 진행된 상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개뇌생 신청을 할 때 채무자 소득은 200만 원이었는데 중간에 직장을 옮기면서 소득이 400만 원 올랐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변제 기간을 그대로 도과시켜서 나중에 면책 신청을 넣었을 때 법원에서 소득이 올라갔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변제안을 바꾸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정을 하라 이렇게 요구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면책을 받지 못하고 사건이 그대로 폐지되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걸까요? 자, 그렇게 하기엔 너무 아깝겠죠. 그동안 못 입고 못 먹고 겨우 변제했는데 너무 아깝겠죠. 이럴 땐 변제 계획안을 뒤늦게라도 바꾸고 변제 금액을 법원에 일시에 납부해서라도 면책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도 내가 돈을 추가로 더 입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인가 미이행을 이유로 사건을 폐지시킬 수도 있겠죠. 이럴 땐 개뇌생 변제 계획안 기타 사항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이것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소득이 마지막 10개월간 200만 원 정도 더 높아져서 채무자의 소득이 늘었다라고 한다면 변제 계획을 바꾸면서 늘어난 소득 합계금 2천만 원을 몇 월 며칠자로 일시에 변제에 투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제 계획안을 바꿔서 제출하고 실제로 늘어난 소득 금액만큼 법원에 입금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돈만 더 받고 사건을 결국에는 폐지시켜버리면 나만 손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청서에 이렇게 적는 거죠. 단 이와 같은 채무자의 조치에 대하여 만약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사건 면책 불허가 및 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법원에 추가로 입금된 변제금은 채무자에게 반환하여 주시고 이때 반환받을 채무자의 계좌는 어느 은행 계좌번호 땡땡땡 번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서 조항을 달아서 제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추가로 입금한 경우에 결국 면책을 못 받게 되더라도 최종 입금한 돈은 다시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거의 대부분 면책을 내줄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저희가 이렇게 사건을 진행해서 조건부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게 된 분들이 있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